이번 시간에는요, 수평 수직 입체적 요소의 응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스톡홀름 메트로의 교훈이란 부주제로 진행할 겁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갖고 있는 그 문제, 특히 빛의 문제에 관련돼서 알아볼 텐데요. 특히 시지각 인지적 측면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스톡홀름 메트로의 그 잘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특히 시선의 흐름을 설정한다라든가, 그리고 그 부분으로 승객의 동선을 유도한다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국적인 그 디자인 상황의 문제들, 통합 설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가상 오면체 원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빛의 공간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야, 이걸 제가 이 내용으로 이제 몇 번 하게 되니까 저도 막 긴장하게 돼요. 왜냐면 이 부분이 제가 많이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교재 362페이지 있는 그림이고요. 이게 제가 여기 항상 지나갈 때마다 불만인데 아직도 이게 뭐 크게 개선이 안 돼요.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쌓인 게 돼 있어요. 그죠? 2호선이고 뭐 올라가는 계단이고 거기에다가 뭐 출구 번호가 쫙 써 있어요. 엄청나게 뭐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이쪽도 붙여놓고 이쪽도 붙여놓고 화살표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뒤에. 올라가는 쪽, 뭐, 이쪽으로 가면 또 계단이고, 이쪽, 뭐, 시청이나 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러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객차 정보도 떠 있어요. 계단 있고. 그죠? 또 뭐, 안쪽에 보면 또 사인물이 붙어 있어요. 심지어 거기다 모자라서 여기다가 또 붙여놓은 거 아세요? 화살표까지 그려서. 이거는 인쇄해서 아예 갖다 붙이셨네. 사인 계획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정신없고, 뭘,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선의 관점에서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다가 마감재는, 공간을 마감하고 있는 마감재는요, 번들거리기까지 해요. 여기서 나온 빛이 난반사돼서 더 정신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 좋은 사례로 얘기하니까 이분들 다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의 상황이에요. 하나하나 보면요, 흠잡을 데 없이 잘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보면 4호선 사인도 있죠. 2호선 환승이니까 사인이 있고. 하나하나 보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모아놓으니까 너무 정신없고 도대체 왜 이런 설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 메트로 사례입니다. 여기도 환승역인데 보시면 밝음과 어둠의 대비가 확실해요. 그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밝음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고 이 승객의 입장에서 동선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쉬워요. 그래서 복잡한 사인이 굳이 없어도 판단을 내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올라가는 계단, 이 에스컬레이터도 보면 자세히 보시면 하행과 상행에 대한 밝기감이 달라요. 그죠? 보이세요? 그죠? 교묘하게 설계를 해놔가지고 지금 이 느낌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경계? 이걸로 인해서 이쪽 바닥면하고 이쪽 바닥면의 밝기가 다르죠. 우리가 지금 공부했으니까 이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휘도 차이를 준 거예요. 빛에 대한 계획이기 이전에 마감재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휘도 설계를 제대로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녹색과 붉은색으로 사인만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간의 정보를 전달하기에 충분한 얘기죠. 우선은 밝고 어둡기의 기준을 세웠다는 거고, 동선을 유도했다는 거고. 이런 걸 보시고 저기 서울시에서 가셨나 봐. 어디 아니면 이건 무슨 뭐죠 이게? 코레일 같은 데서 보셨나 봐. 스웨덴에 가서. 이거 비슷하게 설계한 거 있지 않아요? 한국에? 충무로역인가? 무슨 역이죠? 이렇게 가서 보고 왔는데 외형만 본 거예요. 이렇게 다 파재 껴놓고 마무리 안 한 거, 이거 느낌 좋다 그래서 이것만 흉내낸 거예요. 이거 비슷한 역 있어요. 무슨 역이더라? 자, 이게 바로 충무로 3, 4호선의 환승역의 그 문제의 그 인공암벽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마감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그 가연성 마감재라 그래서 이게 불이 잘 붙는 마감재잖아요. 그거를 불연성, 그러니까 불이 잘 안 붙는 마감재로 이제 교체를 그 이후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3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에스컬레이터 천정도 그렇고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게 디자인의 외형적인 부분만 가져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스웨덴 그 스톡홀름 메트로의 외형만 가지고 생각 없이 디자인을 적용해버리면 이런 사례가 나오기 쉽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뭐냐면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왜 이런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런 공간을 이렇게 연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없으면요,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저기 보시면 이런 메트로를 설계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없는 거죠. 이를테면 빛의 동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동선을 확보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냥 이렇게 외형만 갖다 베껴 버리는 거죠. 그것도 이제 소재에 대한 뭐 이런 고민도 별로 없이 했다가 또 다시 뜯어내고, 이런 예산 낭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을 명확히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런 문제의식이 없는 아류 디자인으로 이런 사례들이 국내에 또 다른 것들이 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마감을 안 한 듯하게 해서 색칠해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설계가 필요하고 이런 빛의 계획이 나왔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고객들로 하여금, 승객들로 하여금 빛의 동선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적인데, 이런 식의 설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공공 디자인 편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빛의 계획에서도 마찬가지고 2호선 뭐 대부분의 메트로 서울시 지하철 보면은 제일 불만인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어느 역을 타고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사인을 뭐 역 이렇게 플랫폼에 자세히 가서 보려면 그 사인조차도 너무너무 작아요. 보기도 힘들어. 그런데 역을 왜 이렇게 디자인해야 될까요? 스웨덴 스톡홀름 메트로처럼 왜 이렇게 디자인할까요? 자, 이건 또 하나의 다른 역, 또 하나의 다른 역이에요. 이런 디자인은 왜 필요하죠? 그 역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역이에요, 역삼역이에요, 삼성역이에요, 표기하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승객들로 하여금 내가 어느 역을 지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물론 크게 써놔도 돼요. 삼성역, 역삼역, 선릉역 크게 써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지하철 공간이 갖고 있는 폐쇄성, 사람들이 답답해 하잖아요. 그걸 완화시키려면 이런 설계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재미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빛의 계획에 대한 것도 너무 우수하지만, 어느 역을 보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조명의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런 공공 디자인적 측면도 뛰어나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 공간은 저 국내만 그렇지 해외로 가면 스크린 도어 없는 데 많죠. 여기 보면은 열차가 오고 뭐 타고 내리고 하더라도 이 앞에 아무 장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경우일 때 빛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으로 설계한다면 밝음과 어둠의 콘트라스트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나가면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시각적으로 경계를 확실하게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다 밝은 색으로 마감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쪽은 어두운 대비가 강하게 일어나도록 조명도 보면 아주 이 끝단에 딱 맞춰서 여기에 대비되게 이렇게 설계하잖아요. 이런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밝음과 어둠이 획일적이지 않아요. 보세요. 동대문 역사공원역은 우리의 마치 그 주거 공간,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에 돌아가면 가장 일반적으로 만나는 주거 공간이나 학교 또는 사무실 공간하고 비슷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죠? 수평면 조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어딜 봐도 그렇게 획일적으로 설계된 건 없어요. 공간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나눠서 어느 곳은 밝혀주고 어느 곳은 어두워지면서 선택과 집중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느 쪽을 보더라도 내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승객의 관점에서 동선을 파악하기가 매우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설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빛의 계획에 있어서. 이건 중국 광저우에 있는 사례입니다. 교재는 350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저는 이게 인상 깊었어요. 타고 가다가 어디를 지나가더라도 내가 어느 역을 지나가고 있는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크게 써놨더라고요. 그냥 붓글씨로. 이게 저는 한국 디자이너들이 갖고 있는 좀 오만함인 것 같아요. 사실은 작고 폰트 크기를 줄이고 색의 숫자를 줄이고, 이거는 굉장히 강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렇게 만들면 소위 세련돼 보이긴 해요. 근데 너무너무 강한 디자인이고 너무너무 미니멀해서 친절하지 않아요. 저는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디자이너들 스스로 자기만 좋아하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느낌? 이런 거예요.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게 쾌적하게 다가갈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지하철 타면 답답하게 안 느끼세요? 내가 어느 역을 지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그 객차 내에 있는 그 사인이 고장나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맨날 물어보잖아요. 내 지금 여기 어느 역 지나고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이거 뭐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비교적 신분당선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좀 보이시나요 이거? 마감재 한번 보세요. 이렇게 번들거리는 마감재로 온 사방을 다 발라놨어요. 천정이고 벽이고 기둥까지. 정말 정신사나워요. 여기에서 빛이 난반사돼서 막 이래요. 그리고 나중에 간접조명 제가 설명드릴 건데 사실 이렇게 우물천장을 판다 그러죠. 이런 코브 천정을 설계할 때는 이 반사면에서 빛이 반사돼서 이 공간의 전체적인 밝기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걸 다 무시해버렸어요. 이 위에 반사되는 공간과의 이 반사면과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또 형광등을 박아서 아래로 이렇게 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가상의 오면체, 빛의 오면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디가 천정이고 어디가 벽이고 어디가 바닥인지를 몰라요. 비행 조종사가 바다 위를 비행하고 있을 때 하늘과 바다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조종관을 땡겼다가 바다에 처박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오류는 시각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마치 무슨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저도 여기 지나가면서, 근데 이게 또, 저기 요금은 되게 비싸더라고, 신분당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 사진을 예전에 찍었는데, 책 쓸 때. 이렇게 불친절한 것 같아요. 거기다 사인도 잘 안 보여. 너무너무 작아, 사인도. 공간 크기에 비해서 사인은 너무 작고, 그러니까 이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이 사인 도대체 읽기도 어려워요. 저는 지금 시력도 안 좋은 편인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불친절한 디자인이에요. 폭력적인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걸 승객의 관점에서 동선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빛으로 밝기, 어둡기를 형성해 주면은 편하겠죠. 이건 사인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인을 잘 만들면 되잖아. 아니에요. 밝고 이거 지금 사인이 없어요? 사인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많은 사인이 있는데도 이 공간을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나중에 별의별 이런 인쇄해서 이것까지 갖다 붙이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은 뭐냐면요.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쉽게 판단하고 내 동선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공간 설계하는데. 조명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명을 많이 박아서 밝게 합시다가 더 이상 답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답이 없으면 밝게 하세요. 이게 답답해 죽겠죠, 이제 제가. 사인 계획이고 공간 계획이고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말씀드리면 다시 돌아오면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내부 공간을 설계하는 토목, 건축 설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설계하는 쪽으로 넘어가든지 이거 설계하는 쪽으로 넘어가면 이건 또 다른 발주예요. 그냥 사인 계획해서 사인 디자인 따로 하고요. 따로 발주 나가고. 이런 것도 따로 발주하고. 이것도 이거는 또 이거 패널 만드는 이런 거 만드는 업체에게 또 가겠죠.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통합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설계는요. 조명 전문가, 토목 전문가, 건축 전문가, 사인 계획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색채 계획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스웨덴 스톡홀름 메트로를 새롭게 바꾸는데 또는 설계하는데 어떠한 요소가 필요할까? 사람들이 한눈에 보고 이동하기 쉽고 스스로의 동선을 파악해서 열차를 안전하게 타고 쾌적하게 오랜 시간 탈 수 있는 계획은 뭘까? 이런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이런 설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모여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획일적으로 설계가 가는 거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비용 많이 들죠. 시간 많이 들죠. 근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결과 쾌적한 공간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쾌적한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멋진 지하철 메트로 공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공부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명 디자인 하면서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나 하는데 이거 지금 빛에 대한 얘기 하는 거예요. 밝고 어둡기에 대한 거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인지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간상체가 추상체보다 먼저 작용한다 그랬죠. 색깔을 보기 이전에 이 무슨 색을 칠했고 어떤 그림을 그렸냐 보기 이전에 밝고 어둡기로 명확하게 동선을 파악해주고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죠. 이 신분당선은.
열차는 잘 돼 있어요. 좋은 객차 만들었고요. 빨라요. 좋아요. 근데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공공의 공간은 이런 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 이 공간을 다시 설명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상의 오면체 공간에서 우리가 어느 공간이든 이건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어느 공간을 접하든 오면체로 가상의 오면체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육면체 공간에 있지만 우리의 뒷면은 우리가 보질 않으니까 뒤에 눈이 없으니까 마주하고 있는 공간의 그 밝기감의 대비를 봤을 때 이렇게 만약에 F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이렇게 확장된 느낌이 받겠죠. 위와 아래가 어둡고 옆에가 밝아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전부 다 밝아버린 상황.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일상에서 이런 공간은 만날 수가 없어요, 거의. 천국에 가면 이런 느낌일까요? 공포영화 같은 데서 호러 무비나 이게 뭐지, 괴기물, 바이오 하자드라든가 매트릭스 같은 데서 공상과학에서 희한한 이상한 공간을 연출하고자 할 때 빛의 연출, 공간의 연출 이렇게 해버려요. 이런 공간 한국에선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당선역을 타십시오. 신분당선을 타시면 이런 공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괴기스럽게 느끼는 이유예요. 근데 사람들이 의식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늘 그런 줄 알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SF 영화 같은 데 보면 특히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D처럼 전체가 다 이렇게 밝아지는 상황은요. 실제로는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사실은 이런 D와 같은 공간을 연출하게 되는 건 상업 공간에서 비일상적 체험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SF 영화, 이건 매트릭스네요. 매트릭스 영화의 이제 한 장면인데,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무기가 전송이 되고 가상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그 1968년도 영화죠. 물론 2001년을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오면체로 봤을 때 전부 다 온 그 오면체, 정확히 육면체가 되겠죠. 그 육면체가 다 하얗게 밝게 빛나는 이런 상황이죠.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영화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굉장히 괴기하기까지도 하죠. 이런 공간을 실제로 우리가 우리 일상 공간에서 만나게 돼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장면들에서 우리가 지하철, 그 메트로 공간의 승객이라고 하면 동선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음에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판단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공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자, 결국은 이런 D와 같은 공간이 아니고 뭐 적어도 A라든가 C라든가 E라든가 F라든가 각기 다른 각 오면 간에 적절한 명도 대비요, 콘트라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 굉장히 다양한 여기 말씀드렸던 24가지 유형들로 인해서 다양한 공간의 인상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휘도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수익적 요소에 의해서 이런 그 공간을 인지하게 되잖아요. 이 각 오면 간의 그 휘도 차이로 인해서 공간의 인상을 결정해주고 그 설계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명 자체를 어떤 걸 쓸 거냐 설정해주기 이전에 휘도를 설정해주기 위한 공간의 마감재라든가 공간적 특성을 그 결정해줄 수 있는 어떤 이 명암 대비에 대한 마무리, 공간의 마무리, 마감재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겠죠. 근데 사실은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잘 돼 있는 인테리어 공간에 가면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걸 보셔야 돼요. 각 면들 간의 이 비례, 이거 교재 107페이지에 제가 정리해놨는데 이 밸런스가 얼마나 이 콘트라스트가 잘 돼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배치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썼느냐, 철을 썼느냐, 뭐 콘크리트를 발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종 마감재에서 제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휘도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마감재 특성, 휘도에서도 색상이라든가 명암, 색상이기 전에 명암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공간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려놓은 것만 해도 6가지 타입이에요. 그 가상의 오면체가 그 오면체를 그 분류할 수 있는 게 24가지 유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면만 어두울 경우, 두 면이 어두울 경우, 세 면이 어두울 경우, 네 면이 어두울 경우, 그래서 5면이 다 어둡거나 밝거나.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따져봤을 때 총 24가지 유형이 있었다라는 걸
예,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상업공간 건축조명이라는 책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책이 출간되게 되면 실리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는 내용. 근데 우선 대표적으로 보시면 공간의 확장성. 이건 공간이 벌써 이건 모호한 환경으로 만들어 버린 경우. 이렇게 되면 조금 안정된 느낌을 받으면서 개방감이 만들어지겠죠. B 같은 경우에는. A는 어떨까요? 좀 중압감이 들긴 하겠죠. 근데 바닥만 밝으니까 좀 묘한 느낌이 들겠죠. 이건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어떤 특정한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각 면들 간의 콘트라스트를 설계함에 따라 공간의 느낌을 전혀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인테리어 설계에서도 필요한 거고 빛의 공간을 설계하는 데서 필요한 거고 조명을 만드는 엔지니어도 이런 이론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무슨 조명 디자인하고 제가 책에 이런 걸 썼으니까 여러분 이거 다 공부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니까요. 왜? 인간은 이런 공간에 들어왔을 때 자기만 느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감정을 가지잖아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공간에 갔을 때 어떤 감정을 갖는지에 대한 공부나 노력, 연구는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도 보시면 이제 그 빛의 접근성과 동선을 유도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아오야마에 있어요, 도쿄에.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건 주간인데 보면 주간에도 이런 빛이 필요한 거죠.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기 수익적 요소가 형성돼 있죠. 안쪽으로. 그래서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 여기다 차를 대고 차를 탄 기사는 저 안쪽으로 가고 여기 뭐 대사나 뭐 이런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보시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요인도 이 안에 수직적 요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론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제1 수직적 요소 앞에 있으니까 이건 제2의 수직적 요소로 안으로 공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빛으로 해석을 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명이 왜 중요하냐면요. 밝고 어둡기를 나타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주간에는 야간에는 사물을 보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가장 1차원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나 지표를 만드는데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